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제71기 학생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의 진행을 맡게 된 선거관리위원장 김재윤입니다. 날씨도 덥고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토론회를 녹화방송으로 진행하게 되어 저는 다소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서론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주인공 이학년 후보자 두 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이한솔과 고수영 후보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으로 기호 2번 송민호와 임규원 후보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두 팀의 소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기호 1번 이한솔과 고수영 후보자부터 1분 동안 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2021학년도 제71기 전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호 1번 이한솔 고수영입니다. 네, 먼저 이 자리까지 오는데 기호 1번을 응원해준 모든 친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특히 아침에 선거운동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저희 선거운동을 도와준 친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호 1번 이한솔 고수영이 전교회장이 된다면 많은 경험으로 이 양정고등학교를 더 위대한 학교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이한솔은 초3 때부터 한 번도 임원 자리를 빼놓지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정교회장을 해온 아주 인재 중의 인재입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양정고 70기 정교회 부회장이기도 합니다. 저 고수영은 중학생 때부터 학생회 임원 역할을 해왔으며 양정고 70기 총무부 차장을 임했습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하는 게 더 낫다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경험들로 최고의 전교 부회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 이 3주체들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최대한 실현 가능성 있는 일들을 실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소개입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송민호와 임규원 후보자가 역시 1분 동안 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양정을 위한 학생회장 후보 송민호, 임규원입니다. 저희가 제72기 총학생회장단이 된다면 학생들의 소통을 최우선시하며 그 소통을 통해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즉 학생,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선거가 어떻게 보면 작년 선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다 숙련된 후보자들인 만큼 작년보다 더 발전된 그런 상태일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이 서로의 공약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서로 질의응답과 반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공약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다른 학교와의 교류 촉진과 매점 자판기 개선을 공통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먼저 이 두 가지 공약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토론할 내용은 아마 학생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질 것 같은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타 학교와의 교류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교류에 대해 후보자들이 서로 공약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송민호와 임규환 팀부터 2분 동안 공약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의 첫 번째 공약인 신목고등학교의 교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대편의 SNS를 열심히 염탐해본 결과 상대편은 동아리를 이용해서 진명여고와의 교류를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명여고와의 교류는 오래전부터 양정고와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양정고와 진명여고는 오래전부터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특정 동아리들만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런 공약을 내세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동아리 장한테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이러한 교류가 더 확대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부가 진명여고와 교류를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연결시키기가 너무 애매합니다. 동아리들의 특이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공약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주변 학교가 아닌 아예 다른 학교인 신목고를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이 신목고와의 교류에 대한 내용은 현재 신목고 전교회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이혁준 군과 얘기가 끝난 상태라 이 공약은 굉장히 신빙성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타학교와의 교류의 축제는 저희 양정고등학교의 자랑인 월계축전을 목표로 하고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진명여고 한가람고를 당연히 교류를 하고 거기다가 신목고까지 포함하면 더 다채로운 축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한솔과 고수영 팀은 잠시 상의한 뒤에 질문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양정고등학교가 신목고등학교와 교류를 하려는 의의가 무엇입니까? 우선 타 학교와의 교류는 항상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목고는 이 주변에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양정, 진명, 목동 이 세 학교의 연관성이 꽤 큰 거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바로 옆에 있는 한가람이나 진명, 목동이 아닌 더 멀리 있는 새로운 학교인 신목고를 끌어들임으로써 저희 양정의 발을 더 넓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기 그 공약을 말씀하실 때 저희 진명여고와 양정고가 이미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학교를 다니면서 혹은 들은 바로 진명여고와 연관이 있었던 것이 있었을까요? 특히 코로나 이후 상황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진명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마 저희 2학년이나 3학년 선배님들보다 1학년 학생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진명여고와의 교류를 대부분 어디서 진행되느냐, 바로 국제교류부에서 이제 다른 타 외국에 있는 학교와 교류를 진행할 때 1학년 진명여고 1학년 학생들과 이제 진명여고 학생들이 같이 단합하여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그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 이후에도 진행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거 말고도 아시다시피 이제 이건 좀 별개 차원의 얘기지만 저희는 대부분 이제 목동이라는 지역에 같이 있는 타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 이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어찌 보면 교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제교류부가 진명여고와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낸 공약은 국제교류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저희 학교의 대표 수학 동아리인 인피니트나 다른 동아리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반대쪽 후보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간 저희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하시는 얘기는 지금 저희 신목고 공약에 관한 얘기가 아니어서 다음에 그쪽 후보자들 얘기 때 다시 이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질문인데 혹시 상대방 분들께서 그 학교 밖에서 만나는 것도 거리상 가까워서 밖에 만나는 게 교류가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것을 교류라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찌 보면 일종의 학생들 간의 교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목동 지역에 있는 다른 타 학교와 교류하는 것보다 오히려 타 지방에 있는 다른 학교와 교류하는 것이 좀 더 신선하고 더 재미난 경험을 할 수 있다 생각하여 저희는 신목고등학교를 채택한 것입니다. 타 지방이라 하기에는 신목고등학교도 같은 목동에 위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다른 예를 들어 바로 옆에 있는 한가람 고등학교나 근처에 저희가 알고 있는 진명여고 이런 곳보다 조금 더 이제 다른 지역과 좀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것도 어찌 보면 다 이제 연관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이제 저희가 현재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여러 타 지역 간에 이렇게 활발한 교류가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멀긴 하더라도 같은 지역에 있는 목동에 있는 학교와 교류하는 것이 조금 더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안전성 방역 수칙을 지키기에 좀 더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신목고등학교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거리상의 문제를 계속 언급하시는데 사실 진명고등학교가 저희 그 양천공원 기준으로 8단지 쪽에 있습니다. 위치하는데
신목고등학교는 양천공원 기준으로 14단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거리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한솔과 고수영 팀의 공약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흔히 양정과 진명은 자매학교라는 말을 들어본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가 자매학교인 진명여고와 지금까지 아무 교류 없이 지내는 모습을 보고 명성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사랑이 넘치는 28청춘 이 나이 때 공부를 위해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남고를 선택한 친구들에게 이성 친구와의 교류의 장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의 대표적인 타 학교와의 행사인 월계축전의 대체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진명여고와의 교류는 동아리 단위의 교류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진행 방식은 양 학교의 합의를 통해 확립되어야 되겠지만 학교의 같은 혹은 다른 분야의 동아리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진명여고 학생회와 소통을 시작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2학기에 진명여고와의 교류 추진 이후 다른 주변 학교와도 교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역시 송민호와 임기원 팀은 잠시 상의한 뒤에 질문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저희 발표 때 언급했듯이 동아리들 중에서 동아리 특이성이 좀 뛰어나서 다른 학교의 동아리들과 연결되기 어려운 동아리가 더 많다고 저희는 생각되는데 혹시 그러한 동아리들이 진명여고와의 교류를 하고 싶다고 연락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혹시 어떤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네, 저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연결되기 어려운 동아리 뭐가 있을까요? 혹시 근데 연결되기 어려운 동아리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 학교에 유난히 많은 운동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저희가 아까 언급한 미술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운동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부는 지금 진명여고 동아리 표를 받은 결과 운동에 관련된 동아리가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운동부와 그쪽 동아리에 있는 운동부와 같이 협업을 하게 된다면 꼭 그런 경주가 아니더라도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진명여고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두 후보 중 어떤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더라도 이미 저희 학교와 교류가 이미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발전시키거나 더 크게 확장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대편 후보님들께서 SNS 홍보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학교와의 교류도 체결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발빠르게 앞서 시작하겠다는 내용으로 신목고등학교의 교류를 채택한 것입니다. 신목고등학교 학생회실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호 간의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며 구체적인 교류 방안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세세하고 여러 가지 이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합의를 통해 학교 간의 교류가 이루어져야겠지만 그것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벌써 양측 간의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다 보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신빙성 있는 그런 이제 공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더 큰 행사에서 그것을 더 이제 엄청나게 큰 행사라고 하기엔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말한 대로 월계축전이나 이런 양정의 대표 축제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초대를 할 생각인데 혹시 만약 그쪽 후보자들도 그런 행사를 이제 진행할 예정이라면 어떤 방안으로 할지 살짝 그 의견이 궁금합니다. 먼저 저희가 진명여고를 예시를 들어서 타 학교와의 교류를 저희 1번 공약에 채택한 이유는 가장 저희 양정고등학교 생각만 하면 설레는 열계축전의 진행이 사실 잘 안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작년에도 저희 둘은 학생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월계축전이 아예 취소된 것이 아니라
그 학생회 안에서 상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코로나 위험으로 인해서 취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정을 내려서 취소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증명 여부와의 교류는 그 월계 축전, 이런 축제에 관한 교류라기보다는 그 월계 축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코로나 방역에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 간의 교류를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이제 상황이 약화된다면 월계 축전에도 다른 학교와 교류를 할 예정입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타 학교와의 교류에 대한 내용의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판기 관련 공약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자판기 관련 공약을 이제 내세웠는데요. 좀 자세히 보니까 자판기라는 공통적인 소재를 가지고도 공약의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한솔과 고수영 팀부터 공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저희 교문 앞에 있는 자판기를 한 번씩은 이용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판기에서 오직 1,000원짜리 지폐로만 음료수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은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자판기에 카드 계산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지폐 교환기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자판기 회사에 저희가 직접 문의해본 결과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송민호와 임규환 팀은 잠시 상의한 뒤에 질문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타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할 때 나라장터에서 공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와 계획을 맺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했듯이 현재 저희 학교와 계약이 체결된 자판기 회사의 문의를 넣어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학생들과 학교에 승인만 있다면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계약의 변경 특약사항 또한 학교와 학생의 승인만으로 이루어질 만큼 쉬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그 업체에 동전교환기를 설치하겠다고 계약이 성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다시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좀 가능한 일인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정확한 계약서 내용과 유효기간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저 쉽게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네, 동전 교환기를 통해서 저희가 그 자판기 이용에 그 편리함을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동전 교환기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부분 저희 학교에 있는 이런 음료수 자판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체육 운동 후 또는 점심시간에 이제 급식을 먹은 후 이런 상황들인데, 이런 상황들에 딱 가가지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불편하지만 지폐밖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지폐를 1,000원짜리로 들고 다니지 않고 5,000원이나 뭐 10,000원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지폐를 교환하기 위해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뭐 이런 학생들도 좀 대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이런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자판기 이제 지폐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동전 교환기를 설치하여 좀 더 편리성과 유익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대편 후보가 말씀하신 것 같이 지폐 10,000원짜리 지폐, 5,000원짜리 지폐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듯이 카드, 특히 저희 학생증에도 카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이용해서 그 자판기를 구매하고 싶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욱더 편리한 자판기 사용을 위해서 자판기에 카드 계산기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저희 질문의 논점은 동전 자판기 같은 경우는 그 동전 자판기는 이미 확정이 난 얘기입니다. 운영위원회 내에서 이 확정이 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왈가왈가한 이유는 없고, 저희 질문의 주제는 이 자판기 자체를 교체한다는 게 그 자판기 회사와 저희 학교가 맺은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 유효 기간이 아직 끝나기가 않아서 지금 그쪽 후보가 당선되신다고 해도 곧바로 절대 바꿀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질문의 논점은 이제 카드 자판기 그게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중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게 저희가 이제 바꾼다는 게 자판기 전체를 바꾼다는 건가요? 자판기 전체를 바꾸지 않더라도 그 타 업체와 다시 계획을 성사하든
아니면 이미 진행되는 업체와 계획을 성사하든 그 공공기관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나라장터라는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정확하게 지금 이제 성립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게 다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인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신빙성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먼저 자판기에 그냥 현재 있는 자판기에 붙어 있는 전화로 전화를 했고요. 그 분에 의하면 그 현재 있는 자판기에 카드 부착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카드의 필요성이 크게 느껴진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송민호와 임규현 팀의 공약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카드 자판기는 여러 복잡한 법적 규정과 계약의 절차가 존재합니다. 이에 저희는 좀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과자 자판기라는 새로운 이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는 매점과 계획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하여 그에 대한 보증금을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여러 복잡한 절차가 거치는 카드 계산기와는 다르게 과자 자판기는 새로 구입하여 계약을 체결할 시 다시 나라장터에 입찰만 내놓으면 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승인만 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별 문제 없이 실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부 다 확인된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동전 지폐 교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체육 운동 후 또는 이제 급식을 드신 후에 음료수 자판기로 가서 가격을 보시면 몇몇 음료수들이 이제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이제 2배 정도 인상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 또한 저희가 그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교 측과 상의하에 이것을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하시킬 예정이고 그에 대해서도 아마 그것도 지금 현재 많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잠시 뒤에 질의를 시작해 주세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 같아서 그 근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근거, 자료. 아까부터 저희 얘기할 때 계속 나라장터란 단어가 언급돼서 약간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공공기관에서 학교 같은 공공기관이 무언가 새로운 거를 다수가 이용하는 물체를 영입할 때 쉽게 영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기관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자 자판기와 아까 말한 자판기 교체의 차이점이 뭐냐고 다시 설명드린다면 자판기 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회사와 다시 계약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과자 자판기는 이제 운영위원회의 허락만 맡은다면 그냥 바로 사기만 하면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렇기 때문에 과자 자판기가 좀 더 쉽고 현실성 있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과자를 먹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 이 과자 자판기가 매점이랑 뭐가 다른지 저희는 납득할 수가 없고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서 과자 자판기가 가능하게 한다면 저희는 차라리 매점을 열겠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매점을 여신다는 그 말씀은 아마 책임을 지실 수 없을 좀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이미 정부 차원에서 매점을 열지 못하게 막아둔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이제 여러 학생들이 즐겨 먹는 과자, 스낵 이런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향이 무인 자판기, 즉 그냥 내가 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과자를 먹으면 오히려 코로나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급식실에서 과자 같은 걸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반에 올라가서 먹는 것 또한 코로나 상황을 악화시키는 상황인데, 지금 그걸로 인해서 확진자가 나왔다거나 뭐 그러한 실제적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억측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과자 자판기를 이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에 그렇다 하더라도 터졌을 때라도 그 과자 자판기에 대한 그런 방역 수칙은 저희가 따로 규칙을 준수하여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내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과자를 먹는 데 있어서 코로나19에 안전성이 있다고 말할 때, 그 급식 시간에 과자를 줬을 때, 그 반을 올라갔을 때 그 코로나를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근거로 드셨는데요. 그것은 마치 그냥 너무 저희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 링크장 주인이 저희 아이스 링크에서는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수칙 아무 상관없고요. 헬멧 벗고 다니셔도 되고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무엇이 다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주장한 중요한 것은 사실 지금 현재 3학년에 계신 형들은 1학년 때 매점이란 걸 이용을 해보셨겠죠. 그리고 지금 양정 중학교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그 매점을 이용해 봤을 거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지금 저희가 매점을 이용하다가 못하게 됐을 때 저희의 지금 그 슬픔과 고충을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희의 욕구를 조금이라도 해소해주고자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지금처럼 4단계가 되거나 이렇게 올라갈 시 저희는 당연히 과자 자판기를 못 먹게, 지금 음료수 자판기도 저번에 못 먹게 됐었던 것처럼 과자 자판기도 당연히 폐쇄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이고, 그 이후에 조금 다시 낮아졌을 때 그때만이라도 저희는 이제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이나 3학년 형들이 다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아이스링크장을 예시로 들었는데, 제가 말한 그런 이제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나와준 과자를 위에 올라가서 먹었을 때 뭐 확진자 사례가 없었다, 이 얘기는 그런 뭐 살짝 과장된 홍보 효과를 노리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학생들이 그것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그런 방역 수칙을 잘 따라줬기 때문에 그런 과자를 위에 올라가서 먹어도 별로 큰 지장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자 자판기를 설치를 했을 때 그 규정이, 그리고 그 준수되는 행위 바뀔 리가 없고 그것이 제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과자 자판기에 대한 이런 공약을 내세운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두 후보의 공통된 두 가지 공약에 대한 토론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는 시간 갖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쉬고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후보자들이 제시한 특색 있는 공약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설 고수영 팀부터 공약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식 평가제도 도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맛있었던 급식을 조사해서 다음 달 둘째 주 첫 번째 날에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목동중학교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주어진 예산안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맛이 없는 음식도 조사를 통해서 알아내고 개선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송민도 윤기현팀 수기 후 질문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토론 초반에 이 토론이 작년 전교회장 선거 연장선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얘기와 이어졌는 내용인데, 사실 이 급식평가제도가 작년 송민호 군의 공약에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제 옆자리에 있는. 그래서 송민호 군이 이 내용에 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게 상대편 공약으로 나오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송민호 군이 이거에 관한 질문을 한번 잘하지 않을까. 먼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작년에 이 급식에 대해서 살짝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자 이제 공약을 내세워, 이제 그게 제가 알기론
이제 그게 이제 이미 이 알람을 통해 1학기, 2학기 총 2학기에 걸쳐서 학부모, 학생분들께 급식 설문이 실시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작년에 말씀하신 연장선으로 부회장이 되지 못했지만 이 공약을 지켜냄에 있어 제가 이번에 만약에 학생회를 꾸리게 된다면 이제 1, 2, 3학년 즉 소위원회를 급식 소위원회를 개설하여 좀 더 나은 현실적인 방향의 급식 제안을 할 생각이고요. 이제 질문입니다. 매달 맛있었던 급식을 조사하여 다음 달 둘째 주 첫 번째 날에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는 목동 중학교에서 같은 방식으로 이미 실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약에 대해서는 정말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좀 생각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조사받은 데이터를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또한 아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앞에 말씀드린 목동중학교에서 처음으로 이것이 도입되었을 때에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뭐 선생님, 학부모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도입이 잘 되었다고 네,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급식이 어떻게 혹시 정해지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가 급식을 먹게 될 때 보면 한 달 단위로 이게 어떤 급식이 이날 나올 것입니다라고 이 알람회를 통해 이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보면 이미 그 달이 발표된 상황에 다음 달 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전 달 급식을 조사하고 있는 동안 이미 다음 달 급식이 다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과연 평가사분과 이렇게 소통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게 저는 되게 신빙성이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방금 전에 송민호 군이 말씀하신 게 정확히 목동중학교의 예전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그때 목동중학교도 1년 단위로 급식을 진행해 왔었는데 그때 전교 회장 후보가 이런 공약을 내므로써 이제 토의를 통해서 그 상황을 바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목동중학교의 선례를 통해서 저희 학교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 보고 싶습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사실 급식 평가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이로도 수기로 계속 작성하고 있고 이알림으로도 날라오는데 사실 제 주위의 친구들은 그 평가 제도에 관해서 그렇게 관심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거의 다 뭐 좋은 보통 이런 거 찍고 내고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상대표 후보자님들이 내세운 공약으로 했을 때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부장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이 급식 평가 제도를 실시할 때 학생들이 등교할 때 저희가 미리 선정한 그 한 달 중에 가장 맛있었던 음식 3개 정도를 선정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걸 통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붙였을 때 뭐 사탕이나 젤리 같은 그런 보상도 함께 줄 예정입니다. 또 그 급식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만약에 다음 달에도 내가 이번 달에 꼭 맛있었던 음식들이 다시 나온다고 하면 그 호응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송민호 임교원 팀의 공약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양대전에 각자 저희의 그 공약을 올려서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거기 저희 게시물 댓글에 이런 게 달렸더라고요. 뭐 후드티 얘기는 매년 나온다. 저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매년 후드직업 공약이 나온 거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후드직업을 교복화한다라는 공약에 대한 신빙성이 많이 없어 보인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교육청에서 편안한 교복 정책을 공표하였고 그에 발맞춰 여러 목동의 학교들이 편안한 교복으로 후드티, 후드집업 등을 만들고 교복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공약을 세운 이유는 작년에 전교 회장이 되신 선배분들의 공약을 보였고 그것이 실현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작년에 교장 선생님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 내 최고 결정자이신 교장 선생님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 공약이 실현되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새로운 교장 선생님도 취임되셨고 이 공약을 다시 한번 밀어붙임으로써 저희 학교 학생들이 더 편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상의하시고 질문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혹시 이 공약을 준비하면서 양정 후드 집업 제작의 계획이나 디자인 같은 것을 한번 구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것은 저희 양정중학교에서 따온 아이디어가 있는데 저희 양정중학교 생활복을 만들 때 학생들한테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직접 옷을 디자인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때 나온 출품작이 거의 15개 이 정도 가까이 엄청 많은 친구들이 신청을 해주었고 모든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저희가 가장 원하는 생활복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처럼 만약에 디자인이 채택될 시에 일정한 보상을 준다는 그런 공모전을 열어서 디자인을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드 집업을 만든다면 마이를 사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마이가 또 저희 학교의 상징처럼 그렇게 멋있는 옷이긴 하지만 사실 선생님들 중 한 분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저희한테. 근데 마이는 사실 저희는 이런 변해가는 21세기에 중요한 날이 아니면 굳이 마이를 꼭 입고 다녀야 할까? 이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후드 집업을 만들면 오히려 사실 교복을 잘 안 입고 다니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저희 학교에. 아예 편한 옷을 만들어줌으로써 차라리 교복을 더 잘 입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마이를 구매할 때 저희 학교 마이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충 한 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마이를 후드 집업을 만든다면 나중에 그 교복을 구매할 때 마이를 사는 그 비용이 너무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교복은 사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 빼고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후드 집업도 필수가 아니라 옵션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진짜 편하게 입고 다니실 분들은 사고 돈이 부담된다거나 그런 분들은 굳이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짝 가격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언급을 많이 하시고 마이를 꼭 필수로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만약에 후드 집업을 교복화 한다면 흔히 말해서 말씀하신 대로 마이를 구매를 안 하시겠다는 분들도 분명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후드 집업을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마이를 구매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자기 자신한테 편하고 자기 자신이 생활하는데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복으로 후디를 선택해요. 이것에 대한 자유복으로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도 나오고 지금 말한 대로 정책까지 나온 상황인데 굳이 마이라는 되게 살짝 좀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고정된 관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후드티를 그러니까 판매한다고 해서 마이를 안 입는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말씀하신 대로 마이가 우리 양정을 대표하게 되게 멋있게 디자인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몇몇 학생들은 오히려 후드티보다 마이를 선호하여 마이를 더 많이 자주 입을 것이고 반대로 마이가 좀 불편하거나 힘든 학생들은 후드티를 입어 오히려 학생들의 자유와 선택의 폭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단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이 그 가격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 마이는 저희 학교 졸업식이나 여러 중요 행사 때 꼭 다 같이 이렇게 한 유니폼을 입어서 단합력을 기르자는 의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격 면에서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임교원 이제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돈을 더 지불하고 내가 더 편한 학교 생활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만 마이를 구매하시면 되는 거고 그걸 강압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교복으로 이제 한다는 것이 자체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살짝 자신의 학생의 자유를 좀 이렇게 보장한다 이런 느낌의 살짝 그런
이제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정책 안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학교의 중요한 행사에는 학교에 지정된 교복을 입는 것이 이제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뭐 단체 사진을 찍을 때 같이 옷을 입는다, 이런 것들은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 마이를 그러니까 후드티를 만들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표시하는 행위와 같고, 이렇게 편한 옷을 입음으로써 돈을 살짝 내더라도 그런 후드티를 사입을 사람은 사입고 아닌 사람은 사입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후드티를 살 돈이 부담되는 사람도 결국에 소수는 저희 학교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 후드티를 입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학생들을 이제 위한 대체 방안으로 뭐 저희 학교에서 지금 정책을 실행하고 있죠. 뭐 가정 상황이 안 좋거나 이런 학생들에게 좀 더 지원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학비를 좀 감면해 준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굳이 막 그게 어떡하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편하게 내가 후드티를 입고 싶은데 아니다, 나는 좀 더 멋있게 교복을 입고 학교 생활하고 싶다, 뭐 이런 자유로운 선택만 있다면 충분히 어떤 교복인 간에 채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후드티를 만들게 되면 그 학생들에게 플러스 알파의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건데, 그럼 그거를 플러스 알파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까지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공약상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저희가 당선이 되고 이런 공약을 시행하게 된다면 그런 방안으로 뭐 대체 방안으로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공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공약 소개 시간인데요. 두 팀 모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송민호 임기원팀의 공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공약인 팔씨름 허벅지 대회를 이제 설명드리기에 앞서 상대편 후보의 공약인 사차 e스포츠 대회라는 공식적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그것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이벤트성 행사, 즉 팔씨름 그리고 허벅지 대회를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흔히 쉬는 시간에 심심할 때마다 친구들과 팔씨름, 뭐 허벅지 씨름 등 힘겨루기를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각 반에서 대표 학생 1명에서 3명 정도를 선정하여 토너먼트 형식으로 리그를 진행할 것이고, 우승한 팀에 하나여 우승한 팀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한 학생들과 그리고 그 학생들이 소속해 있는 반 모두에게 이제 어떠한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생각으로 이 대회를 개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e스포츠보다 팔씨름 등 뭐 신체적 접촉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공식적으로 대회가 개최하였을 때 생각보다 대규모인 e스포츠보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각종 체육 경기들이 반대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에 수월하고 사고 발생 시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질의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저 반대편 분께서 e스포츠 대회는 대형이고 팔씨름 이제 킹겨루기 대회는 소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그렇게 단언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신체적 접촉 문제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e스포츠 대회의 특성상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에 코로나19가 확산되었을 때도 다른 축구나 농구 경기는 취소되었을 때 이제 e스포츠 경기는 진행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반대편 분께서 이제 팔씨름, 꿀벅지 씨름 대회를 여신다는 것은 이 코로나 상황에 신체적 접촉을 오히려 지양해야 될 때 오히려 학생들에게 그 신체적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쪽에서 방금 지적하신 신체적 접촉이 아무런 위험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오히려 소규모 대규모를 따지기보다 제가 말한 대로 각 반에서 한 명에서 세 명 정도 총 합해요 한 30, 40 정도에 되는 학교 단위로 봤을 때 좀 소규모인 대회라고 저희가 지금 지칭을 한 거고요. 반대로 e스포츠 대회를 대규모라고 지칭한 이유는 e스포츠 대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종 시설과 각 학생들에게 맞는 장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각종 종목에 대한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 대회 개최 방안에 대해서 대규모와 소규모를 말한 것이지 인원 구상에 대해서 대규모와 소규모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각 종목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학교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롤 게임을 통칭 롤이라는 게임을 플레이한 학생이 있는 반면 그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고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학생도 있고 뭐 자기가 주특기인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게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시면 비디오 게임만 해도 종류가 되게 이제 무궁무진한데 지금 여기서 e스포츠 대회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통념적으로 말하는 e스포츠 대회란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컴퓨터 즉 이런 기기를 사용하여 각 선수들을 모집하여 팀 대결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성이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적혀 있는 e스포츠 대회 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하여 오히려 반대로 팔씨름과 뭐 허벅지 대회 이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성하여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렇게 변경할 수 있지만 e스포츠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통념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룰이 있고 반대로 그거를 바꾼다고 하였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도 되게 애매하며 말한 대로 아까 말씀하신 종목이라는 건 다시 강조하지만 그 종목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게임도 보면 뭐 1인칭 게임이 있고 3인칭 게임이 있고 이런 종목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이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 저희 e스포츠 대회를 보고 이거 PC방 빌려서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희는 그런 PC방을 대여하겠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PC방을 대여하겠다 하면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참 손가락으로도 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적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e스포츠 대회를 정확한 대회 날짜와 일시를 정해서 그 일시에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 e스포츠 대회라는 장점을 살려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목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게임 종류가 있다라는 문제를 제시하셨는데 그것도 학교 친구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종합적으로 수용해서 하면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e스포츠에 관한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어서 여기서 마지막 공약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스포츠 대회 개최에 관해서는 작년 이한솔 군이 정규 부회장 후보에 나왔을 때 e스포츠 대회 공약을 걸었다가 결국에는 그 e스포츠 대회 공약을 실현시키지 못해서 실망시켜드린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e스포츠 대회 개최에 관해서는 2020년 10월 23일부터 꾸준히 계획하고 선생님들과도 소통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2학기에 바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개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마지막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표 후보자 SNS에 그 막 계획 편성표 그런 것도 막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파일만 올리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언급이 없으시길래 혹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e스포츠 대회를 이제 하려고 처음 초창기에 계획했던 게임은 롤이라는 게임인데요. 아까 송민호 군께서도 말씀하신 롤이라는 게임인데요. 그 게임을 기획하다 보니까 그 기획하는 동시에 다른 친구들에게 피드백을 듣다 보니까 나는 롤 안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게임의 다양성 때문에 이 롤이라는 게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온라인 게임,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과 컴퓨터로 하는 게임 중에서 이제 투표를 받아서 새로운 대회 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학기에
그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후보 게임들을 선정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번 학기에 주최하게 된 양정 나눔 행사로 인해서 그 행사에 몰입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잠시 e스포츠 대회를 미뤄두었습니다. 먼저 아까 고수영 후보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한솔 후보자님이 작년에 선거 공약으로 e스포츠 대회를 이제 하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히는 e스포츠 대회 추진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론 이제 작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취소된 체육대회를 대체할 프로그램 방향 예시로 e스포츠 대회를 추진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반면에 오히려 제가 e스포츠 대회 개최 추진안을 공약으로 선정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작년 코로나 상황으로 체육대회 등 여러 행사들이 취소가 되면서 학생들을 위한 언택트 시대에 e스포츠 대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런 공약을 내세웠었습니다.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 통칭 롤에서 마스터 지역까지 달성했을 정도의 열정 있게 게임을 즐기고 좋아하는 한 유저로서 e스포츠 대회를 학교 단위로 개최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작년에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실현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약이 존재하였으며 또한 대학 입시를 앞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기에는 너무나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러 현실적 상황을 검토를 거쳤지만 그에 대한 합당한 해결 방안을 거의 찾지 못했으며 그 해결 방향을 찾았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을 실행시키기 위한 학교 측의 허가와 학부모님들의 동의가 이루어질지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현재 상대편 후보자님들 측에서 e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해 작년 10월 23일부터 꾸준히 계획하고 선생님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서의 어떤 선생님과 소통을 통해 이에 대한 허가를 받으신지 궁금하네요. 먼저 학생에 관련된 그런 행사들은 모두 다 저희 학생회를 진행해 주시는 유지혜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유지혜 선생님이 이제 창체 부장인 조성기 선생님께 이 건의안을 드리고 그 이후에 쭉쭉 올라가면서 교장 선생님의 승낙이 되면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거와 좀 다른 대답인 것 같은데 제가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소통을 해오셔서 그게 2학기에는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글을 SNS에 올리셨던데 그러니까 그 소통을 어떤 선생님과 어떤 방향을 진행을 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 2학기에 과연 실행이 가능하게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부터 총 3번에 걸쳐서 유지혜 선생님께 그 건의를 하였고요. 그 결과 약간 너희가 좀 더 이 대회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켜서 가져와라 라는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올해에 그 구체화하는 과정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정 나눔 행사가 있었고 그 행사로 인해서 약간 미뤄졌습니다. 혹시 이런 e스포츠 행사는 각자 집에서 본인 컴퓨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등교 시간 내에는 할 수 없는 행사인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학교 끝난 후에 진행될 확률 아니면 주말에 진행될 확률이 가장 커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학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희 학교에서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축구 반대항처럼 반에서 예선전을 치른 후 반대표를 선정하여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대회 일정은 최소로 하여 과도한 몰입을 방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질문 저희가 역으로 드리고 싶은데 송민호 군이 말씀하신 거에 대학 입시에 활발한 이 양정고등학교에서 e스포츠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인정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런 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전 e스포츠를 대회를 개최하는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롤에서 마스터티어를 달성할 정도로 게임을 엄청 열정적으로 하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에 대한 살짝
신빙성이 없는 자료를 지금 가져와서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 공격적으로 이게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공약으로 내세웠을 시 다른 학생들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목소리가 있었고 실제로 제가 그걸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는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매번 작년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연속해서 e스포츠 대회가 공약에 나온다는 것은 그냥 저희만의 의견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리고 학생들과 저희가 소통을 하여서 e스포츠 대회가 정말 좋은 대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공약에 넣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 연도 꼭 e스포츠 대회 개최라는 변화를 실행해 내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팀별로 마무리 발언을 한 뒤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민호 임기원 팀부터 3분 동안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총회장단이 된다면 신목교와 교육, 더불어 진명, 그리고 후드집업, 과다 자판기, 각종 운동 대회 개최와 말씀하신 e스포츠를 좀 더 신빙성 있게 더 정확한 자료와 더 정확한 내용과 더 구체적인 대회 방안을 가져와 반드시 실행시키겠습니다. 어차피 우승은 송민호. 우송.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한솔 고수영 팀의 마무리 발언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반론에 대해서 말하자면 작년 코로나19가 1년째 되는 순간에도 타 학교와의 교류를 촉진했던 월계 축전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새로운 연락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이미 충분한 접촉이 있는 학교와 즉 진명 고등학교와 교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약을 요약하겠습니다. 저희 기호 1번을 뽑아주신다면 첫째, 진명 여고 및 다른 학교와의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급식 평가 제도를 통해서 급식의 질을 올리겠습니다. 셋째, 자판기에 카드 개선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넷째,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 이한솔과 고수영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한 것과 저희의 홍보물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말한 것들을 저희 홍보물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한 번도 양성고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던 공약들을 보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 제가 수업 시간에 본 한 영상에서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의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Fall forward. 앞으로 넘어져라인데요. 실패를 하더라도 앞으로 넘어져야지 발전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회장이 되어서 저희의 공약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앞으로 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결국 양정고에 변화를 가져오겠습니다. 네, 기댈 수 있는 종교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종교회장도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종교회장이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어차피 우승은 송민호라는 말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지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Show me the money for 우승자 베이직입니다. 저희가 베이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여주신 후보자들 서로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론회를 보고 계신 학생 여러분께서는 토론의 내용과 공약 등을 토대로 소중한 한 표를 신중하게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들, 앞에 계신 허경식 선생님, 그리고 바쁜 시간에도 함께 해준 성관이 학생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